자, 계속 가시죠. 책 441쪽입니다. 441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3번. 그러니까 건축 허가의 특례로 양과 1번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허가를,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가벼운 몇 가지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표시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특 시군구에게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표시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표시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외우신다기보다도 그냥 좀 편히 가시자고요. 숫자들을 다, 그러니까 숫자들은 외우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표시요.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표시요. 증축, 개축, 재축 읽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 3, 4 묶으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 3, 4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낫겠네요. 뭐 자리는 좁습니다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그러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러니까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전국 어디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뜻은 전국 어디라 하더라도 모든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선만 하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수선에 뭐가 있었냐면 한 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있죠. 그래서요. 뭐 이것까지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대수선에 한 개라도 증설해체 그러니까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있죠. 아무튼 떠올리고 보시자고요. 농어촌에서 쬐그만 건축물의 건축 신고하고 한다. 전국 어디라도 그러니까 대수선, 대수선, 수선을 하는데 조그맣게 해요? 대수선 크게 해요? 크게 하는 거죠. 어떤 건물이요? 이따만한 건물을 대수선 한다고요. 이따만한 건물을 대수선 하는 거니까 신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증설도 해체도 변경도 아니고 뭐만 한다고요? 수선만 한다고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치약 비슷한 걸로 해서 메꿔야죠. 이렇게 치약 짜서 이렇게 메꾸는 거 있잖아요. 메꾼다고요. 아니면 껌이라도 발라놔야죠. 물 계속 스며드니까요. 수선하는 거라고요. 수선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데 말만 복잡합니다. 뜻을 이해하시면 외우는 게 줄어들고요. 이제 문장 보시죠. 책 보시면 요 세 줄은 썼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토교육법에 따른 관 동그라미요. 관농자 동그라미요. 관리적의 관, 농림적의 농, 자연환경본적의 자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그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그죠? 건축 예외 빼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그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그죠? 대수선. 동그라미 4번 주유구조부 해제가 없는 등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대수선인데, 동그라미 1번 내력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표시요. 수선. 2번 끝에 수선 표시요. 수선. 3번 끝에 수선 표시요. 수번. 수선. 4번 끝에 수선. 5번 끝에 수선. 6번 끝에 수선. 어수선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 드리고, 동그라미 5번 그 밖에 소규모 표시요. 소규모 건축물로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표시요. 건축에다가 숫자 5 쓰고요. 건축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죠.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그러니까 돈 들여서 자기 땅 샀으면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니은번 건축물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3m 이하 표시요.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디귿번 그러니까 표준설계도서 표시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 규모가 주요 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디귿번 첫째 줄에 표준설계도서 그 위에다가 국 마침표 고시 쓰시고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농어가 주택이라든지 모범안 몇 개를 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건축사 협회에 부탁을 해서 건축법에도 맞고 모양도 좋고 기능도 좋은 그런 몇 가지 안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2장 찍어서 발표한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은 일선 시군구에 다 보급되어 있고 무료로 그 도면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골에 농어주택 보면 모양이 비슷비슷한 집들이 꽤 많다고요.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내 마음대로 특별하게 지어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받아서 지으면 되고요. 그 정해진 도면대로 짓겠다라고 하면은 7번 보시죠. 허가 자체가 그 도면을 검토하는 게 허가인데 누가 지금 도면을 발표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도면을 발표한 거죠. 그걸 놓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갖고 와봐라. 일론이라. 국토부 장관 너 잘했는지 내가 한번 심사해 볼게. 뭐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리을번이요. 뭐 몇 번이요? 리을번이죠. 동그라미 리을번. 그냥 어디다가요? 오이공장 쓰시고요. 사우디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토마토나 양상추 먹어요? 안 먹어요? 돈 많잖아요. 예, 돈 많으니까 먹습니다. 먹는데, 거기는, 그 나라에서는, 사우디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거기는, 그 나라에서는 스키 타요, 못 타요? 사막지대에서 스키 타요, 못 타요? 예, 스키장이 있죠? 실내 스키장이 있습니다. 실내 스키장이고, 건물, 바깥은 영상 40도, 문 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칸 지나고 나면 영하 5도. 실내 스키장이 있다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오이, 토마토 그런 거 다 이제 옛날에 수경 재배라고 불렀잖아요. 그 영양분 들어있는 물 깔고요. 그다음에 솜 같은 이제 배지라고 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해놓으면 균이 들어갈 일도 없죠. 그러면 햇볕이 문제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보나파트, 노주빨, LED 쫙 깔아두면 태양빛 비슷한 그런 이제 광선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수경재배 거의 안 쓰죠. 이런 말 안 쓰고 다 뭐라고 하고요? 식물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일본 미쓰비시가 이제 그 세계에서 식물공장 이제 가장 그 플랜트 수출이 이제 가장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무슨 공장이라고요? 식물공장 중에 오이공장이라고요. 오이공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그렇죠? 공업지역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이지미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야, 그렇죠? 2층이야 건축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500제곱미터 이하 공장, 그렇죠? 공장. 여기는 찌그만 공장이네요. 500제곱미터 이하 2층이야 공장. 동그라미 미음번 농업, 그렇죠? 농업, 수산업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지역 관할노마서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두 글자 얼마 이하요? 200 이하. 40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400제곱미터 이하 축사 작물재배 사 얼마 이하요? 400 이하이죠. 다시 앞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얼마 이하였고요. 85 이하였고 동그라미 2, 3, 4 대상 3가지 아까 보셨고 동그라미 5번 기업권에 100제곱미터 이하 높이 3m 이하. 다음에 와세요. 디귿 표준설계도서는 아시겠고 다음에 무슨 공장이요? 오이공장. 다음에 200, 400 창고 두 글자 2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400 이하. 숫자 5가지인데요. 뭐 몇 번만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뭐 외울 수도 없고요. 외워지지도 않는 거고요. 그냥 이거 문제만 5번 틀리세요. 그러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맞춰요. 그러니까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방과루 2번 생략하고요. 방과루 2번 이쪽 제도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보시죠. 방과루 2번이요. 죄송합니다. 방과루 2번 관청은 건축신고, 그렇죠? 건축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렇죠?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그렇죠?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그렇죠? 통지해야 된다. 또 뭐 그 예외되는데 빼고, 신고라는 게 관청에 알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알리고 한다고 해서 차 타고 가면서요. 시청 앞에다가 A4 용지 한 장 던져놓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나 이러이러한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관청에서 신고 서류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법이 쭉 있었던 이 요건에 맞으면, 예, 해도 됩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신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죠.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넣으면 5일 안에 처리를 한다. 방과로 3번. 그러니까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신고, 그렇죠? 건축신고, 안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그렇죠? 1년 이내 공사에 착수, 그렇죠?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그렇죠?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조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그렇죠?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양과로 2번 어느 언제에다 쓰시죠?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마르고 닳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마르고 닳도록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까지는 행정청,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관청이 아닌 자는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가 있겠죠. 관청이 아닌 자는 뭐 할 수 없고요. 협의할 수 없죠. 따라서 말은 많지만 혀에 붙여주신 건 요것만 붙여주시면 되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의하는 거고,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가벼운 건 신고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신고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이건 여기만이 아니라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내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쪽이요. 443쪽에 양과로 3번 건축허가의 거부. 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기본법,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다만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건축인은 시민을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유락시설, 그렇죠? 유락시설, 숙박시설, 그렇죠?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어찌고 저찌고. 동그라미 2번 국토계획법, 방지지구,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 그렇죠?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그렇죠?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그렇죠? 주거용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해야 된다. 기둥 두께 일정 센치 이상은 나와야 된다. 기둥 두께 두껍게 해왔어요. 동그라미 1번 골칫거리 2가지. 유락숙박은 아까도 있었고 여기 또 있죠. 골칫거리 2가지. 유락숙박은 그러니까 아무리 기둥 두께 두껍게 해와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침수되는 곳에 지하층 주거용, 그러니까 비만 오면 잠깁니다. 거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해놓고 있으면 거기 사는 사람 어떻게 돼요? 주거용.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보라 4번 건축허가의 제한 있는데, 양보라 4번 위에다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시고요. 국토부 장관, 특광도,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시군구가 허가권자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상급청에서 제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아예 건축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막으면 돼요? 허가를 막으면 되죠. 그런데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요. 기속행위 요건에 맞으면 허가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허가 도장을 갖고 여기 지금 취지는 지금 이거죠. 어디에서 아예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고요. 어디에요? 신도시 만들 거죠. 재개발 재건축 할 거죠. 거기서 뭘 막으면 돼요? 허가 없다. 근데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 위에서 도장을 뺏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윗사람 누가 뺏을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뺏을 수 있고, 지가 찍을 수는 없지만 뺏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가 찍을 수는 없지만 뺏을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도장 말고 구청장 걸 뺏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도장을 뺏을 수 있는 겁니다. 상급청에서 뺏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허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건축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허가 받았으면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착수 두 글자 2년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도 막아야 돼요. 착공도 막아야 되죠. 6개월 전에 허가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로 와. 그러니까 너도 허가를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이 동네에 깔끔하게 건축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취지이고, 양과 4번, 방과 1번 본문 국토부 장관 표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장관이 국방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표시요. 건축 허가 허가받는 건축물의 착공 표시요. 착공을 제한 표시요. 제한할 수 있다. 허가 도장도 뺐고 착공도 막는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444 방거리 2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구청장의 건축 허가 표시요.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표시요. 착공을 제한 표시요. 제한할 수 있으며 기준선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표시요. 보고하여 하며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표시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요로 해서 뺏었습니다. 뭐 잘했네. 에이, 그건 좀 심하네. 풀어주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거로 3번이요. 뭐 이제 뭐 그건 뻔한 얘기고, 방거로 4번 제한기간. 건축부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하나요? 1년 이내. 표시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건축, 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내문 4번요.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이제 이쪽 절차에 대한 겁니다. 절차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방과 1번. 건축주가 허가 표시요. 허가 받았거나 신고 표시요. 신고한 사항을 기울전선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변경 표시요.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거나 관청에게 신고 표시요. 신고해야 된다.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허가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 당연히 사전에 허가받고 사전에 신고하는 거죠. 뭐 주문장 빼고 박스에 동그라미 1, 2번 빼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관계자 표시요. 건축관계자를 변경 표시요.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표시요. 신고할 것. 그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건축관계자에다가 책임자 쓰시고요. 건축관계자가 책임자죠. 그러니까 빵에 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빵에 갈 사람 목록을 바꿨으면, 사람 이름 바꿨으면 알려줘야죠. 그래야 정해진 대로 빵에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했으면 빵에 안 가고, 네, 빵에 갈 사람들이 관계자, 책임자이죠. 됐습니다. 뒷내용 관계없고요. 방과로 2번 X, 양과로 2번 X. 네모 5번.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모 5번. 네요. 그러니까 양과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이라고요. 근데 얘는 뭐 3년 쓰고 버릴 것들을 얘기합니다. 양과 1번 허가대상 표시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설 표시요. 도시군계획설 및 도시군계획설 예정지 표시요.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표시요. 가설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특시군구의 허가 표시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선 거기까지 끊으세요. 도시군계획설, 그 먼저 첫째 줄에 도시군계획설에 올라가 있는 건 송강호 씨 집이요. 2006년인가요? 영화 괴물 있었잖아요. 그 영화 괴물에 한강공원 매점 있잖아요. 한강공원 매점 있다고요. 공원 도시군계획설이죠. 도시군계획설에 그 매점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 지게차 틀어서 살짝 옮기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고, 도시군계획설 예정지요. 뭐 예정지는 이제 도로 만들 땅, 공원 만들 땅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 가설건축물 지을 때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공적시설 땅이고 공적시설 들어설 땅이잖아요. 금지돼 있고 허가받아야 된다.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끝에 해당 가설건축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에다가 조그만 X예요. 아랫 박스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토교육법에 위배되면 허가해서는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4층 이상 크면 어떻게? 4층 이상이니까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3층 이하 쓰시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화살표. 지금 박스는 허가 X죠. 박스는 허가를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반대되는 화살표로 3층 이하. 나중에 사업할 때 간단히 누를 수 있어야죠. 철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층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동그라미 3번 구조 존치기한 설치 목적 다른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다음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X요. 조그만 X요. 아니한 X. 그러니까 1, 2, 3, 4 묶어서요. 1, 2, 3, 4 묶어서 좀 또 역시 박스 바깥으로 빼서 허가 쓰시고요. 박스 위에 아니면, 지금 또 동그라미 3번이 아닌 거니까 1, 2, 3, 4 여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닌 것이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들이 어려운 거예요. 저놈들. 그러니까 왜 발부터 태어났냐고요. 왜 발가락부터 태어나갖고는 사람들을. 아무튼요, 446쪽 제일 윗줄이 다음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는 허가 X라고요. 박스의 오른쪽 어깨에다가 허가 X 쓰시고요. 이 박스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요. 예. 제일 윗줄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제일 윗줄이요. 박스 윗줄이요. 아무튼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2020년 이 동그라미들을 아무튼 싹 갈아엎어야 이 동그라미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지. 446쪽이고요. 제일 윗줄이 아니면 아래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쓸자리가 이쪽에 나오니까 여기 박스에다가 허가 X 쓰시고요. 다음이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허가가 아니죠. 아래 박스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된다. 박스는 허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있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4층 이상이면 허가가 아니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몇 층 이하여야 되고요. 3층 이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두째 줄에 아래 1, 2, 3, 4가 아닌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1, 2, 3, 4, 그러니까 일대에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작은 1번 철근 콘크리트 묘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묘죠. 콘크리트 조가 아닐 것 묘죠. 아닐 것. 이걸 놓치면 지금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이요. 얘는 3년 쓰고 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번 존치기간 3년 이내 묘죠. 3년 이내 1건. 다음은 도중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 묘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쓰고 버릴 거라고요. 근데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 매점도 좀 더 쓰기도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한강공원 매점 아니면 예정지 사업하지 않았으면 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 3번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묘죠.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묘죠. 아니할 것. 그 송강호 씨 그 뭐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구워서 팔다가 변희봉 아저씨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오징어 다리는 10개, 문어 다리는 8개. 오징어 다리 그걸 2개를 띄어먹고 오징어 다리가 원래 8개라고 하니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것도 왜 또 제일 긴 다리 2개를 뜯어먹고 그거 갖다 주니까 혼나죠. 당연히 혼난다고요. 근데 그 오징어를 구울 때 브루스타에다 구워요? 가스레인지에다 구웠어요? 브루스타죠.
그러니까 한강공원 매점이요. 그러니까 지게차에서 간단히 들어 옮기는 건데 거기에 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있으면 이거 주렁주렁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 묻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4번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 목적, 그죠? 분양 목적 하는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죠? 아닐 것. 잠깐 동안 쓴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잠깐 동안 지가 쓰면 됐지. 그걸 또 팔아먹고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냥 송광문 시집 한강공원 매점에다가 숫자 2가지요. 뭐요? 3층이야, 3년이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됐죠. 양과로 2번요. 신고대상, 그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도 있습니다. 방거 1번 허가대상, 그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그죠? 외에. 그러니까 제부 공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축제하는 자는 대통령자는 설치 기준 절차에 따라 즉 시공객에게 신고, 그죠? 신고한 후 착공한다. 첫째 줄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뭐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쪽이 뭐였냐면 시설에 짓는 게 허가대상이었죠. 그럼 그것만 쓰시죠. 방거 1번 앞에 시설 X. 시설이 아니라고요. 시설 부지나 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 지 땅에다가 아니면 지가 사용권 가진 땅에다가 조그맣게 올리는 것, 콘센트 건물 하나 올리는 것 편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필수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3번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요 앞에 공사할 때 뭐 이것저것 조그만 거 올려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허가받는 건 아니다. 큰 문제 없잖아요. 잠깐 쓰고 갖다 버리는 거니까. 숫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요. 그러니까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벼죠. 경비용으로서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벼죠. 1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6번요. 별별 것까지 시험에 나오니까 뭐 가는 수밖에 없고요. 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6회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30년 가까이 25년 넘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또 한 번 툭 나왔으니까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9번. 그러니까 도시적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벼죠. 비닐하우스로 100제곱미터 이상, 벼죠.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금만 비닐하우스는 알아서 쓰면 되고 절차 밟을 것도 없고 비닐하우스도 좀 덩어리가 되면 신고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벼죠. 100제곱미터 이상. 간이 축사용, 벼죠. 간이 축사용. 아니면 가축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벼죠. 비닐하우스. 뭐 비닐하우스가 큰 문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15번. 야외 흡연실, 벼죠. 야외 흡연실 용도로서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벼죠. 50제곱미터 이하. 요즘 워낙 금연이 기본이니까 별도의 부스를 만들잖아요. 뭐 그렇게 숫자 4가지가 있습니다. 경비용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야외 흡연실 50제곱미터 이하. 방거 2번. 신고해야 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역시 10년 이내, 그죠? 10년 이내로 하고, 뭐 10년, 죄송합니다. 3년 이내, 죄송합니다. 3년 이내로 한다. 3년 이내 위에다가 플러스 연장 쓰시고요. 아래 있는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과 3번, 방거 1번 연장 통지. 관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죠?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적의 다음 사항을 알려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만료일, 동그라미 2번 연장가는 여부 등등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뭐냐면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잘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 야외 흡연 부스 만들어 놓고 그거 뭐 날짜 지켜놓고 아 이거 날짜 차가네. 그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경 안 쓰니까 관청에서 서비스. 그런데 날짜 지났으니까 법 어겼다고 이 사람 뭐 처벌할 게 아니라 날짜 다 차갑니다. 절차 밟았거나 걷어내시거나 하세요. 서비스 세 글자 30일 전까지 알려준다. 양괄호 반괄호 2번 연장 신청 뭐 2줄 소용없고요. 3줄 소용없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허가 벼죠.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그러니까 14일 전까지 벼죠. 14일 전까지 그러니까 갈매기 연장 끼워 넣으시고요. 연장 허가 신청 벼죠. 연장 허가 신청.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신고 벼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땡땡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벼죠. 7일 전까지 갈매기 넣으시고요. 연장 신고 벼죠. 연장 신고. 방거 1번 서비스 날짜 다 되어갑니다. 절차 밟으세요 라고 하는 건 서비스 세 글자 30일. 그 다음에 그 반괄호 2번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설 부지에 짓는 건 처음도 허가를 받았죠. 연장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관청에서
연장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고 14일 전.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연장도 신고만 하면 되고 관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7일 전까지 신고. 그러니까 방과로 3번 X 하고요. 관계 없습니다. 양과로 4번 X. 그리고 이제 허가에 대한 어지간한 내용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뭐 건축 허가 취소 하나 남아있고요. 다음 쪽 가시죠. 448쪽에 네모 6번 안전영향평가. 뭐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한번 그냥 표시만 하면 양과로 1번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서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표시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에 초고층 표시요.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이 몇 층 이상이었고요? 50층 이상이죠. 50층 이상이고. 그러니까 2번, 가번. 그러니까 숫자 줄 끝에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4번 16층 이상인데 뭐 됐습니다. 뭐 거기까지면 됐고요.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사항 다 생략하고요. 뭐 그쪽 뭐 그 전문 기관들이 있겠죠. 다 넘어오시고 한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450쪽 네모 7번 건축 통계 보고 X. 뭐 그러니까 이미 다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으니까 위에서 보고 싶으면 다 알겠죠. 그다음에요. 네모 8번도 뭐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보시면 양과 1번 건축행정 전산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 표시요.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 표시요.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요즘엔 아예 뭐가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다 전산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을 다 전산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뒷내용 관계없고요. 다음 쪽 와서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표시요.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뭐 동그라미 2번요. 그냥 뭐 틀리라는 지문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 괄호 있는 전산자료, 몇이요?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의 전원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 몇이요? 심사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관청의 승인, 몇이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가정보망이 접속하게 되는 거죠. 먼저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무슨 논문을 쓰겠다고요. 또 아니면 뭐 무슨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요. 지 맘대로 해킹할 수는 없고 도장을 심사 거치고 승인을 받아서 정부 자료에 정부 전산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다 관계없고요. 다음 쪽 와서 452쪽에 제일 아래 밑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4번 그 지문 한번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앞에 것들을 짚은 겁니다.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되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 전산망 들어가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할 뿐만 아니라 돈도 내라고요. 다음 쪽 오시고 453쪽 네모 9번 건축허가의 필요적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되죠.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그렇죠?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번 허가받은 날부터 2년, 그렇죠? 2년 그걸 넘어서 이내에 공사의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위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네모 9번 본문 두째 줄에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박스에 1번 두째 줄 끝에다가 한 칸 떼고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이 착수는 그러니까 1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플러스 1년, 3년 플러스 1년이 되겠죠. 지금 책 453쪽 왔고요. 네모 9번 보고 있습니다. 박스에 1번 2년 내 착수,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박스에 1번 괄호 어찌고 법에 따라 공장, 그죠? 공장 신설 증성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그죠? 3년 이내에 3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공장은 일자리 소중한 거죠. 좀 더 봐준다고요. 2번 위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그죠?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죄 소유권을 상실, 그죠?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 그죠?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이 날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는데 일정 기간 안에 그러니까 채무액 전체를 다 갚으면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도 날아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땅 없어진 거죠. 땅 없으면 건물 못 짓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네모 9번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네모 9번 그 박스 아래에요. 여기까지 아니면 네모 9번 그 네모 9번 옆자리가 더 넓네요. 그러니까 허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틱 528쪽인데 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잘못이긴 하죠. 근데 위반의 정도나 적발 시점이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래서 허가 취소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건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거였죠. 허가 취소해야 된다가 있고, 가위노트 보시죠. 가위노트 46쪽이요. 가위노트 46쪽 제일 위에 4-7번 46쪽 제일 위요. 4-7번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 표요. 세 칸.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공법 전체에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건 무수히 많겠죠. 공법 자체가 뭐예요? 공법이 국회에서 법을 정했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고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과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국민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일단은 금지시켜 놓고 있죠. 뭐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 받아서 하라고요. 근데 뭔가 잘못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죠. 무수히 많습니다. 허가 취소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표의 세 번째 칸이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 뭐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취소해야 된다. 그건 알거리도 아니까 이런 것과 좀 다른 거니까 뺐고, 저 건축법, 그러니까 2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두 가지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이고, 그 다음에 아래 표요. 두 번째 표요. 허가받은 후 착수 시한 7번 보시죠.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허가받았으면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받고 근데 계속 법은 바뀌잖아요. 법은 바뀌는데 묵은 허가증 10년 묵은 허가증 갖고 10년 전에 허가받은 걸 갖고 지금 짓는다. 그러면 계속 그 문제를 또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표에 세 칸 중에 두 번째 칸 착수 두 글자 대부분 몇 년요?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건축법 건축 허가 후 그러니까 2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고, 첫 번째 칸요. 1년 딱 한 번. 건축법 건축 신고 후 1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상실된다. 세 번째 칸 5년 딱 두 번. 뭐 또 다른 5년도 있는데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건 빼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됐으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고요. 착수는 하지 않고 반대되는 화살표요. 착수하지 않고 땅값 뛰었다고 땅 장사만 하고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없애버린다. 두 번째 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아파트 건설회사들 엄살 심하죠. 우리 힘들어요. 앵앵앵 봐주세요. 앵앵앵 앵앵앵 다섯 글자 5년 플러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왜요? 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표, 세 번째 칸 딱 두 번밖에 없으니까 허가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3년 플러스 1년 완료 불가능, 착수 불가능,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허가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양은 많지만 중개법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건 쉽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죄송합니다. 가위노트 하나 더 보시죠. 가위노트 한쪽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48쪽에 4-12를 보시죠. 4-11이요.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으면 그러니까 건축해야죠.
그래서 건축을 잘해서 끝내면 좋은데 이러저러한 자금 사정이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건축을 중단하고 있다고요. 중단하고 아무 조치 안 취해놓으면 울타리도 안 치면 학교 갔다 오던 애기들 들어가서 거기서 놀다가 뭐 쇠파이프 갖고 놀고 들어서 다치고 막 구덩이를 파놨다고요. 구덩이 파놨는데 그러니까 비 와서 그러니까 땅 저벅거립니다. 땅 볼 때는 그냥 물이 저벅저벅거리니까 모르잖아요. 애들 들어가서 뛰어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크게 다치고 그럴 수도 있죠. 법 맞게 하라고요.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여기서 지켜야 될 건 공사를 중단했으면 아기들 다치지 않게 이러저러 울타리 치는 등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했다고요. 빨간불 때 걷는 게 아니라 공사를 중단했는데 조치를 안 해놓고 있어서 애들이 다치기도 했다고요. 다칠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그러면 관청에서 그 사람한테 물박 굵고 빌어요? 벌금만 때려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빨리 무슨 조치를 안 하고 명령을 때리죠. 울타리 치라고 명령, 조치 명령, 이행 명령 똑같은 겁니다. 명령을 때렸다고요. 그러면 이제라도 울타리를 치고 애기들 다치지 않게 해야죠. 근데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박 굵고 빌어요? 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죠. 대집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자고요. 울타리를 잘 쳤어야죠. 그러니까 한번 위반했으면 지금 명령을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쳐야죠.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라도 울타리를 쳐야죠. 그래서 법에 맞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애들이 다치지 않잖아요. 대집행하는데 돈 들죠. 뭐 개통 대비, 경고장 날리고, 그다음에 통지서 날리고, 그러니까 대집행하고, 그러니까 대집행에 들어간 돈 우리 세금으로 떼워요.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돼.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죠. 그런데 이렇게 법도 위반하고 길을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돈 내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돈 내는 동그라미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묻어두게 한 거죠.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그게 뭐 예치금, 이행, 보증금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에게 공사비의 1%를 묻어두게 했고 문제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고 문제 생기면 그 돈 갖고 뭐 들어가겠다고요? 대집행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입니다. 자 보시면 책에 453쪽이요. 네모 10번 그러니까 공사 현장 그냥 네모 10번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잖아요. 건축, 공사, 현장은 453쪽이요. 453쪽. 공사 현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안전하게 관리하죠. 안전하게 잘 관리할지 안 할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예치금 묻으라고요. 그러니까 1번 둘째 줄 허가받은 자는 건축공사를 중단되죠.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미관 개선, 안전관리,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 1번 예치상 땡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예치금액, 그러니까 건축 공사비의 1% 무엇이죠?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4번 한국토지공사, 공사 지방공사, 공사인 경우나 분양보증, 지탁계약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는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청은 관청이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고 공사는 공기업이죠. 공적 주체는 법을 잘 지키겠죠. 그래서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3번이요. 동그라미 1번 개선명령. 허가분야는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도시공간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험과 피해를 가한다고 판단되면 허가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 현장 미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안전펜스,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와 같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 때릴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분야는 개선명령 받은 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비 정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4번이요. 뭐 나온 적은 없지만 보면요. 방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허가분야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
건축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의 서면으로 고지한 후 예치금을 사용, 그죠? 예치금을 사용해서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그러니까 현장 안전패스 설치 등등등 제일 끝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뒤에 상당 부분은 여기 출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부터 사용승인 마지막 사용승인만 남아있고 그 전까지는 시험 나온 거 거의 없고요. 그냥 거의 목차 수준입니다. 네모 1번 설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해야 되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 묘시요. 설계는 건축사 묘시요. 건축사만 한다. 건축사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격증 이름은 설계사 자격증이 아니라 건축사 자격증이고 건축사 자격증 가지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뭐 건축사, 건축, 아니 설계, 감리 등등의 일들이 있겠죠. 두 내용 관계없고요. 네모 2번, 양괄 1번, 방괄 1번. 그러니까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 신고한 건축물, 건축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규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그죠?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그죠? 신고한다. 그래서 공사 착수 신고한다. 착공 신고라고 합니다. 허가받았으면 건축에 착공 신고하는데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깊은 뜻은 없고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뜻은 뭐 이런 것과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 사람이 그러니까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차 100대가 돌아다니나요? 그러니까 뭐 운전면허 따고 운전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70명이라고요. 그러면 30명은 그냥 장롱면허고 운전이 가능한 그런 차 대수가 몇 대예요? 70대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70대라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대는 그 사람이 쉬고 있고 그러니까 60대만 다닐 수도 있죠. 이거는 잠재적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 가능성은 70을 확인해야 그러니까 교통정책을 펼 수가 있죠. 이걸 갖고 교통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요. 중개사 자격증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40만 명 중개업소가 40만 업소가 있어요? 아닌 거죠. 장롱면허 많고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한 사람들이 있죠. 건축허가 받은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요. 100이면 그러니까 100 다 건물이 들어서요? 아닌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서는지 관청에서 통계를 잡자라고 하는 게 착공 신고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이고 뭐 세부적인 내용 다 관계없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455 뭐 볼 거 하나도 없고요. 456 그러니까 457 그러니까 458 458 와서요. 감리 시간이 됐군요. 근데 조금만 더 가고 마무리하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감리 네모 3번 감리 양괄 1번 건축주는 표시요. 건축주는 다음 표시요. 다음 용도 규모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공사 감리자 표시요. 공사 감리자 괄호 넘어서 로 지정 표시요. 로 지정 해서 감리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감리 감독하는 거죠. 불법 자재 쓰는지 아닌지 도면대로 짓는지 감독하는 게 감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누가 지정한다고요? 건축주가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지 사돈이 됐든 그러니까 지 친구가 됐든 자격증만 있으면 감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소규모 표시요. 소규모 보면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뭐 어찌고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표시요. 소규모 건축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분양 표시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시요. 다음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어찌고 바에 따라 허가권자 표시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표시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양괄 1번은 건축주가 지 친구 부르면 되고 양괄 2번은 더 소규모 건축물은 그러니까 여기 감리 비용 돈 나가잖아요. 돈 나가는데 소규모 건물을 쓰는 사람이 감리를 신경 써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건축사를 정해서 이 동네 그러니까 10집
당신 10개, 이건 당신이 감리 좀 해주셔. 동네 10개, 이건 당신이 감리 좀 해주셔. 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요. 더 소규모 여서, 그러니까 소규모 여서, 그러니까 보시죠. 강의노트요. 강의노트에 48쪽, 강의노트 48쪽에 4-12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요. 표가 5칸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감리자 지정. 그러니까 행정청이 집어넣냐, 개인 행위자가 지 친구를 부르면 되냐. 두 번째 칸요. 개발사업,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이면 대부분 다 누구고요? 지정권자, 국시대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뭐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공익사업이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공익사업이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법 대부분 누구고요? 시장군수이죠. 그러니까 먼저 끝까지 가세요. 5번째 칸 주택법,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들 떼돈 벌자는 사익사업이지만 30채 이상 1000세대 5000세대 대규모라고요. 그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데 뭐 사업주체 가는 경우는 공적 주체는 나쁜 짓 안 하겠죠. 믿을 수 있으니까. 또 뭐 어찌고 저찌고 특별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스스로 감리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칸, 이런 흐름에서 보면 네 번째 칸 건축법이 다른 거라고요. 특별한 거라고요. 건축법은 누가 감리자를 정하는 게 원칙이요. 건축주가 지 친구, 지 사돈, 지 계열사 불러서 감리자 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조그만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규모면 제대로 신경 안 쓰고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관청에서 건축사를 정해서 여러 개를 한 방에 감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표요. 건축법, 누가 감리자를 지정하는가. 첫 번째 칸 건축주가 지정한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칸 소규모 건축물, 분양 목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셋째 줄까지는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책 다시 와서요. 책에 보시면 지금 458쪽 아래였죠. 양과 1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집어넣는다. 양과 2번 소규모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다. 됐고요. 그 다음에 459쪽에 그 소규모 또 깊게 안 가도 되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면 됐고, 다음은 이제 볼 거 없습니다. 460쪽, 61, 62, 63, 64, 65, 66, 67까지 다 관계없고요. 68에 내문 4번 사용승인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용승인요. 지금 보셨던 강의노트 그쪽 48쪽을 보시죠.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끝나게 되죠. 먼저 보시면 그 강의노트 48쪽 4-13 첫째 줄 전체 검사도 있고 부분 검사도 있어요. 부분 검사 다 하시잖아요. 방학 숙제요. 개학한 날 다 됐어요? 다 되셨군요. 예, 아무튼, 예, 선생님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뭐, 며칠까지, 해올게요. 이틀까지 다 해와. 예, 부분검사 받잖아요.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그거는 환경과, 개발할 때, 환경과 시설,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중공검사만 부분검사가 없고,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이름 갖고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네들도 부끄러워서 그거 갖고 장난 못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 개발사업 전체검사 부분검사 되고요. 그 아래 줄 정비사업 전체검사 부분검사 되고요. 그 아래 건축법 전체검사 부분검사 되고요. 그 아래 주택법 전체검사 부분검사 다 됩니다. 그렇고요. 질문 보시죠. 건축주가 지가 이제 판단했을 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나 이제 공사할 만큼 다 했습니다. 도면대로 했습니다. 사용승인 내주셔.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고요. 신청을 받으면 관청에서는 뭘 하고요? 검사를 하겠죠. 도면대로 지었는지 도면대로 지었는지 검사를 하고 검사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검사에 들어가고요.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그 검사 기간이 몇 달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체 검사가 뭐고요? 사용 승인이죠. 근데 뭐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다고요? 동별로도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분 검사 요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쓰자고요. 부분 검사. 나머지 끝내라고요. 그러니까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쓰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 나머지 공사 끝내라고요.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알파. 2년 플러스 연장까지는 끝내라. 이게 전부 답니다. 책 보시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468쪽 네모 4번 사용 승인. 그러니까 양보 1번 사용 승인 대상. 건축주가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건축공사를 완료, 표시요. 완료. 괄호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표시요.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완료는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 표시요.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근데 부분 검사가 따로 있는데 동별로도 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양과 2번 그러니까 사용 승인 절차, 절차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표시요. 사용 승인 신청, 표시요.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표시요. 7일 이내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 표시요.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죽지 않게 살린 채로 그 뒤에다가 사선 그고요. 7일 내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엄청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동그라미 2번요. 시간은 없지만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쉼표 없었고요.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어찌고 여기다가 엄청난 개정으로 두째 줄에다 뭘 끼워 넣었다고요? 쉼표를 끼워 넣었다고요. 엄청난 개정이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쉼표 없으면 내줘 뭐요? 신청했다고요. 첫째 줄 7일 내 둘째 주 그때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건축주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관청에서는 7일 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하면 승인서를 내준다. 그것하고 소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뭐 하나 끼워 넣었어요? 쉼표 하나 넣었다고요. 쉼표 하나 넣은 거고, 쉼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생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소중하게 만나신 인연이니까 합격들 하시라고요. 합격만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100원 갖고 되겠어요. 이만큼을 돈을 드리겠습니다. 파리점 하나 있네요. 얼마요? 100원이죠. 맞춤이니까 100원이죠. 네, 100원 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마대전자 제품들 있잖아요. 마대인 미제예요? 아니에요? 네, 미제 아니죠. 그냥 우사전자에서 만든 거예요. 우사전자고요. 이게 미제, 이게 미제인 거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아무튼 다시요. 7일 내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사 기간이 얼마 걸릴지 알 수가 없고, 양과 3번, 방과 1번, 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방과 2번, 그러니까 사용승인에 따른 의제 처리상, 원스톱 서비스,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70쪽에 양과 4번, 그러니까 임시, 표시요. 임시, 그러니까 사용승인, 표시요. 사용승인. 양과 4번 제목, 임시, 위에다가 부분, 사용승인, 위에다가 검사,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방과 1번 X, 법조문 아니고, 방과로 2번, 보면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승인 시상서를 접수한 경우는 공사 완료된 부분, 표시요.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표시요. 임시
사용을 승인, 그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뭐 넷째 줄에 7이 있는데 그건 시행규칙이고 그거 갖고는 시험 안 나오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23층짜리 롯데2 7층까지 지하 8층인가요? 지하 8층부터 7층까지 임시상승인 신청 7일 내에 다 끝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임시상승인 기간은 2년 이내, 그렇죠? 2년 이내로 한다. 다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 그렇죠? 연장할 수 있다. 2년 플러스 연장입니다. 여기까지 절차까지도 보셨네요. 앞에 그 첫 시간 2시간, 첫 2시간을 그래도 봤으니까 휘리릭 간다. 그런데 이제 새로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갈 수는 없고, 뭐 그거 치는데도 2시간이 걸렸고요. 아무튼 다행히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어서 나눠서 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 주에 준 내용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